이게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네네. 계속 오르고 있고, 네. 시중금리가, 막 급등한다 막 이런 네. 기사도 나오고, 네네, 요즘에 금리가 오르고 있죠. 네네. 특히 이제 장기물 위주로 오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단기물은 크게 오르지는 않고, 아, 또 뭐 기준금리도 뭐 내년쯤에 오를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시장 이제 부고채 네. 기준으로 뭐 네. 10년 이상인 거를 이제 장기물을 하고, 아. 그 언더인 게 이제 그 단기물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단기물 금리는 네. 그대로인데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 뭐 조금은 올랐는데 네. 단기물은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0.5니까 네. 네, 단기물은 좀 상승에 좀 한계가 있고요. 장기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제 경기 전망이 좀 괜찮아지거나 네. 지금 같아서는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된다, 네. 경기 정상화가 된다 했을 때 장기물 좀 오르는. 네. 이런 상황에서 괜찮은 주식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 보험사들이 가장 이제 수혜주인데, 네. 금리가 오르면 보험이 왜 좋은 건가요? 네, 이게 근데 이제 보험사들이 이제 보통 일반 분들은 그냥 보험사면 다 보험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네.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보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명 손해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재는 뭐예요? 재보험은 이제 말 그대로 재보험, 그러니까 reinsurance라고 해서 네. 보험사들을 위한 보험사입니다. 아, 보험사를 네, 위한 보험사. 네. 이게 생명 손해가 또 드는 보험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아. 네. 그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네. 금리 최대 수혜주는 당연히 생명보험이 제일 셉니다. 강도는. 생명보험. 근데 그래서 뭐 실제로도 주가가 좀 많이 급등을 하기도 했고요. 네. 지금도 좀 아웃퍼폼 하고 있고. 아,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급등까지 아니라 시장이 조금 지금 좀 조정받고 있잖아요. 저번 네. 주도 그렇고. 근데 이제 계속해서 뭐 3%, 5%씩 그러면 이제 아웃퍼폼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네. 하나생명 오늘도 올랐네요. 네, 오늘도 오르고 오늘 지수가 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마이너스 지금 한 0.8% 정도인데 네. 지금 뭐 2.7%니까 아웃퍼폼 하고 있고요. 제가 IBK를 써서. 네. 네. 아, 네.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금융 투자에서. 네. 제가 IBK를 네.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러지 않습니다. 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딱 하자마자 제 걸로 좀 보여드립니다. 아니, 제가 딱 정리가 돼 있어서.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하나생명이 좀 오르고 있고요. 생보가 네. 좋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보험사들은 기본적으로 채권을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그냥 갖고 뭐 금고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네. 이걸 이제 운용을 하거든요. 네. 운용을 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운용자산이 채권입니다. 근데 저번에 네. 조용준 센터장님이 나와가지고 금리가 오르면 네. 채권은 안 좋다 그랬거든요. 그게 안 좋은 부분도 있죠. 이게 네. 이제 매각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들고 있던 뭐 그 채권이 있는데, 그게 금리가 빠질 때에 비해서 금리가 오르면은 네. 아무래도 매각이익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걸 이제 CG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캐피탈 게인. 네네. 네. 근데 이제 IG 관점에서 보면 인컴 게인이니까 네. 금리가 오르면 좋은 거죠. 기본적으로. 여기는 어차피 만기가 두 개가 일치돼 있으니까 네네. 들어올 때 이분이 30년 만기 보험을 들면 네. 30년짜리 채권을 하면 네, 매칭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개념이고요. 그럼 가운데 시세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아닌 거네요. 그게 이제 계정 분류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만기 보유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금 흐름이 장기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기 보유를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채 위주로 많이 사게 되고 생명보험이 그 니즈가 제일 셉니다. 장기채에 대한 장기채가. 네, 그래서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신규 투자 이원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새로 투자를 하는데 1.2일 때랑 1.9일 때랑은 당연히 1.9가 좋은 거잖아요. 손님 받을 때 이득이 되네요. 네네. 새 그렇죠. 손님이 들어오면 무조건 내 이득이네요.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약간 금리가 낮을 때보단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명보험이 아무래도 이제 사망보험 그쵸. 이런 거다 보니 네. 종신보험이라고 네, 그러죠? 네, 사망보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게 기니까. 그렇죠. 부채 듀레이션이 길죠. 네. 그러니까 장기금리 상승이 네, 호재로 작용이 됩니다. 네. 네. 그게 일단 1번이고요. 2번은 이제 변액 보증 준비금이라는 형태로 이제 손익이 좀 변액 보증 준비금이라고. 네. 그러니까 변액 보험을 드시면은 네. 그냥 그게 일종의 펀드 가입하는 개념이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냥 뭐 수익률 깨진다고 다 깨지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까지는 보증을 합니다. 최저 보증. 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원금 보장을 할게요. 가입할 때 그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최저 보증 이율인가?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리 관련돼서 좀 선제적으로 준비금 형태로 쌓거나 네. 환입이 되거나, 그러니까 적립을 하거나 환입이 되거나 해요. 아.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은,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한데, 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계리적으로 복잡하지만,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리가 오르면은 환입이 되고요, 준비금이. 네. 금리가 떨어지면 적립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은 네. 환입될 확률이 높아지죠, 점점. 아, 이게 충당금이구나. 네, 충당금이 일종 준비금, 네네네. 네. 일종의 충당금, 네. 그래서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네. 그 차이만큼 환입이 계속 나한테 되고 네네, 맞습니다. 떨어지면 이걸 메꿔줘야 되니까 네, 네. 손해가 계속 나고 네네네. 아,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이 최저보증 이율 위로 금리가 올라갈수록 이득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뭐 금리가 조금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중장기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금리 방향성. 근데 지금 어쨌든 뭐 물론 최근에 좀 급등한 부분은 있지만 네. 뭐 내년에 기준금리도 인상이 된다 그러고 어쨌든 방향성 자체가 이제 금리가 우상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생보사들이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네. 이제 실제로 주가가 좀 아웃퍼폼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네. 이제 2023년부터 이제 새로운 제도가 들어옵니다. 이제 지급 여력 제도랑 회계 제도가 들어오는데 지급 여력 제도. 네, 현행은 이제 IBC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KICS라고 이제 바뀝니다. 2020년.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본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험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약이 이만큼이고 우리가 네.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이만큼이니까 네. 자본 버퍼를 이만큼 둬라. 아.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약간 뭐 그런 거 지급 준비율 이런 거랑 비슷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악의 이제 시나리오로 네. 정말 보험금을 일시에 다 줘야 되는데 이게 몇 프로가 있냐. 그러니까 뭐 이거를 네. 갖고 200 이상이냐, 150 이상이냐, 뭐 이렇게 막 보험사도 그런 게 있구나. 아, 그럼요. 네, 금융사들은 다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KICS라는 게 도입이 된다는 네, 거죠? 2023년부터 도입이 됩니다. 네. 이제 거기에 이 부분은 이제 금리 리스크 부분이 좀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요구 자본이 있고 가용 자본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구 자본이 그만큼 증가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금리 리스크가 상승을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부채 듀레이션이 예를 들어 뭐 15년인데 네. 자산 듀레이션이 10년이다. 네. 그럼 5년만큼이 이제 비는 거잖아요. 비죠. 듀레이션 갭이 비는 네.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럼 그거에 관련돼서 리스크를 가중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도 가중치가 있는데 KICS가 되면 그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이 앞에 이율로 굴린 것만큼 남은 5년을 다시 굴릴 수 없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만기불일치에 대한 아, 리스크고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들은 장기채를 계속 사야 되는 거예요. 자산 듀레이션을 계속 맞춰야 늘려가지고 되는 네, 부채 듀레이션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있고요. 그리고 회계제도도 바뀝니다. 지금 현행 회계제도에서는 네.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이 있으면은 부채가 현행에서는 원가법으로 락인이 돼 있거든요. 너무 말이 어려워요. 네,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신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네. 이게 금리 오르면 무조건 좋습니다. 어. 네, 딱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니, 원가법으로 락인이 돼 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원가법이 락인이라는 게 영어로 락인이라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원가법으로 그러니까 처음 취득했을 그 원가 부채 그대로를 네. 이제 장부에 기입을 한 거고요. 네. 그게 이제 2023년이 되면은 이게 시가 평가가 됩니다. 아, 부채가 지금은 부채가 원가로 원가 돼 평가. 있는데 네, 네. 아. 그게 기준이 바뀌면은 네. 이게 할인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부채 듀레이션이 길고 그렇다 보니까 할인율 변동에 따라서 부채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많이 바뀌거든요. 네. 스윙이 커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할인율이 네. 주로 결정하는 게 장기금리입니다. 음. 네, 그래서 이게 장기금리가 오르면은 당연히 부채 사이즈가 막 늘어나는 거가 네. 이제 좀 그런 우려가 조금 줄어들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측면에서 그렇고요. 네. 금리가 오르면은 부채 사이즈가 오히려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 줄어들지는 않고요. 지금 원가법보다는 조금 네. 늘어날 확률이 있는데 네. 지금 이게 자산은 지금 반쯤 한 절반쯤 이제 시가평가가 되고 있고 네. 이걸 지금은 이제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해서 자본에서 변동을 해서 차대가 맞아요. 대차를 맞춰야 되니까. 근데 이게 부채가 늘어나면은 그 네. 말은즉슨 이제 자본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 그만큼 좀 네. 그게 되는 거죠. 안 좋아지는 거죠. 안 좋아진 거죠. 자본이 네. 깎이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네. 네. 금리가 상승하면은 자본이 깎일 확률이 더 적어지는 거죠. 내려가는 거죠. 아, 부채 측면, 그러니까 충당금 측면에서도 좋아지고, 준비금, 그 준비금이죠. 네, 네, 네. 이 준비금 측면에서도 네, 네. 좋아지고, 네. 내가 부채 측면에서도 좀 유리해지고. 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와 BS,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둘 다 좋아지는 네. 겁니다. 아, 금리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최악일 때 네. 지금 생명보험사들이 PBR로 0.1배를 받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네. 어떤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 어. 뭐 증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부채 네, 사이즈 네. 늘어나면은 결국에 네. 이런 우려들 때문에 그랬고요. 그러니까 근데 금리가 오르니까 지금 한 0.2배, 3배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리레이팅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금리 때문에.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어떤 손익 측면에서 뭐 보유유언 방어에 좀 더 유리해지는 거, 그리고 이제 준비금의 형태로 좀 이익 기여가 좀 될 수 있는 점, 이렇게 네.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보험은. 네. 아, 이게 생명보험만 이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아, 이거 지금까지 애널리스트 분들이 와가지고 네. 뭐지, 업종별로 설명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보험 제일 복잡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좀 아,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냥 대차대조표상, 그 자산상태표죠. 네, 재무상태표. 네, 재무상태표. 네. 재무상태표 상에서만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표기가 바뀌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쵸. 네, 네. 그러면 반대로 이거 KICS에서는 네. 요구 자본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더 강화되는 방향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강화는 되는데 네. 그러면 장기채를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동이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KICS가 도입이 되니까 장기채를 많이 사야 되고, 네. 그러니까 장기채 금리가 오르는 게 좋은 거죠. 아, 장기채가 싸지니까. 장기채가 아니죠, 금리가 오르니까. 싸진다는 표현보다는 네. 금리가 오르니까. 네네네. 금리가 오르니까. 네네. 그러니까 약정한 어떤 이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고채라는 게 결국에 네. 이 정도의 이자를 줄게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올라가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금 적금 들 때 네. 지금은 1%도 안 되거나 1% 정도인데 네. 이게 1.3이 된다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현금 흐름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게 생보고요. 좀 어려워요. 이게 보험, 네. 그래서 좀 개인분들이나, 그래서 실제로 네.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네. 지금 주가가 회복을 못했어요. 대부분의 보험사들, 많은 보험사들. 지금 개인 장세니까. 그쵸. 근데 이제 개인분들이 이걸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네, 그래서 좀 그렇고요.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사실 더 복잡해요. 근데. 이게 쉽게 네. 쉽게 얘기한 정도인가요? 네. 굉장히 쉽게 네.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네. 그러고, 네. 그래서 생보는 최근에 제일 많이 아웃퍼폼 했고요. 근데 네. 이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PBR 기준으로는 뭐 0.2배, 3배밖에 안 네. 되지만 PER.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많이 벌써? 올랐어요. 차트를 보시면은 네. 꽤 하나생명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금리 오르면서 다시 올랐거든요. 계속. 그러네요. 결국에 금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19년도에 주가 빠진 것도 거의 네. 금리 때문에 그렇고. 네. 그러니까 금리에 의해서 좀 좌우가 됩니다, 사실. 와, 하나생명 800원대가 있었네. 그쵸. 거의 상패 논란까지도 있었는데, V자 반등. 금리가 V자 반등 나면서 V자 반등이 좀 났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생명 왜 안 샀지? 8432 아니요. 이거. 그쵸. 네, 4배 오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근데 그에 비해서 이게 이익 자체는 조금 타임 레깅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사실 조금 있고요. 네. PER로 12배 정도를 지금 받고 있는데, 사실 지금 손보사들이 5배, 6배 받고 있거든요. 손보사율은 손해율이 안 좋다고. 네네. 오, 알고 계시네요. 네. 네. 그 라디오 같은 데서 들어요. 네. 네. 손해율이 좀 이제, 그러니까 여기도 금리 수혜주이긴 합니다. 네. 손보사들도. 마찬가지로 채권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정적으로 IG가 나오는 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현금이 네, 장기니까. 물론 생보보다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손보사들도 뭐 어떤 이런 크게 나누면은 네. 보험 손익이 있고 투자 손익이 이렇게 두 개. 양단이 이렇게 크게 있다고 네,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투자 손익은 말씀드렸지만 보험료를 수치를 해서 네. 이걸 그냥 가만히 땅에 묵혀놓는 게 아니라 채권이나 뭐 주식도 하고요, 네. 기타 투자도 하지만 대부분은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채권 운용을 하기 때문에 이 채권 안에 보면 이제 CG와 IG가 있는 거죠. 네. 채권을 팔았을 땐 CG가 나는 거고, 네. 채권 만기 보유할 때는 IG가 들어오는 거니까.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험 손익 쪽에서 보면은 말씀하셨던 손해율, 그리고 사업 비율 이런 지표가 있습니다. 금융 네. 이익이랑 네. 장사하는 이익이랑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보사들은 이 장사하는 쪽에서 조금 더 약하다는 거죠, 생보사보다.
좀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손보사를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지금 더 추천을 드리고 있고. 왜요? 일단 쌉니다. 그러니까 PER 기준으로 5배, 6배면은 뭐 전혀 부담 가질 가격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이익의 안정성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여기가 금리 수혜주가 아닌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금리 수혜주인 거고, 그래서 그리고 배당도 잘 주고, 네. 배당 수익률이 지금 못해도 한 4, 5%씩 나오거든요. 거의 웬만한 회사들이 다. 그러면은 지금 조정 장세잖아요. 네, 네. 오고 있고, 그럴 때는 좀 방어적인 관점에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주가 아웃퍼폼 하고 있고, 손보사들 실제로. 손보사들의 손해율이라는 건 어떤 개념인가요? 손해율은 이제 보험료를 이제 그러니까 저희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료를 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은 이제 보험금 받는 건데, 네. 분자는 이제 보험금, 그러니까 손해액이고, 네. 그 분모는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돈 대비 얼만큼이냐 이 네. 정도. 그 1 넘어가면 안 좋은 거네요. 1이요. 그쵸. 1을 네. 넘으면 완전 손해인 거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사업비도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뭐 자동차 보험이다 그러면 리어카나 아니고 뭐라 그러지? 그 레카 뭐 이런 네. 것도 필요하고, 뭐 기타 운영할 비용들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사업비까지 합친 거를 합산 비율이라 그래요. 네. 분모는 같은데, 네. 분모는 경과보험료로 같은데, 네. 손해율은 손해액이 분자인 거고, 네. 여기 사업비율은 순사업비, 그러니까 사업비. 그래서 그걸 합쳤을 때, 네. 뭐 100을 조금 넘으면 괜찮다고 봅니다. 조금. 101, 뭐 이 정도, 102 이 정도. 나머지는 이쪽 금융수익이 그쵸. 금융수익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101, 2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선방해주는 거다. 네네, 맞습니다. 100 언더면 당연히 좋겠지만. 네. 그럼 지금 100 언더로 나오는 데가 잘 없나 봐요. 지금 잘 없죠. 지금 일단 잘 없습니다. 일단 저기 손보사들은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반 보험, 그리고 이제 우리 자동차 운행을 하시면 자동차 보험, 네. 그다음 장기 보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네네. 일반 보험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건물, 뭐 지금 여기 촬영하고 있는 장소도 분명히 무슨 화재 보험 같은 화재 보험이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선박, 해상 보험, 네.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는 말 그대로 자동차. 네. 장기는 이제 2년 이상 되는 것들을 장기보험이라고 하는데, 뭐 그냥 건강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손보험, 뭐 어린이보험, 네. 뭐 운전자보험, 뭐 이런 류로 맞아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보사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안보험도 하고. 네, 질병 관련된 것도. 네. 그런 건강 관련된 보험은 장기보험이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장기 쪽이 좀 문제가 커요. 그래요? 네, 장기 쪽이 크고, 장기 중에서도 실손보험 쪽이 요즘에 뉴스도 뭐 계속 많이 나오는데. 네, 이번에 뭐 개편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개편되는 것도 있고, 보험료도 많이 올랐고, 네. 지금 오른다고 하고. 근데 이게 문제가 지금 이거가 손해율이, 아까 말씀드린 손해율이 130%, 120%까지 됩니다. 실손보험이. 그러니까 101에서 2% 정도가 선방인데, 네. 여기서만 130에서 140이 나온다는 그쵸. 그러니까 10,000원을, 보험료를 10,000원 받았는데, 네. 준 보험금은 12,000원, 13,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도수치료 받고 이런 거 여기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네. 도수치료 받으세요? 아니요, 저 안 받습니다. 아니죠. 네, 아직, 네. 그런 것들도 다 하여튼 섞여서, 네. 실손보험이 되게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근데 실손보험 상품을 유지하는 거 의무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손보사들에서 실손보험 뭐 이렇게 홍보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은 조금 홍보를 그렇게 세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네네. 실손보험 쪽은. 과거에 좀 많이 팔았습니다. 2009년 네. 뭐 이럴 때, 2010년 이럴 때 좀 많이 팔았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하여튼 뭐 130%씩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 도수 치료 같은 거, 그리고 네. 그 외에도 좀 뭐 일부 좀 과도한 치료. 네, 감기 걸리면 링거 맞고. 네, 전부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네, 비타민 주사 같은 것까지 해서. 네. 그래서 이제 네. 그게 이제 손보사들한테도 좀 큰 부담이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조금 우려가 커서 사실은 주가도 좀 많이 언더퍼폼을 했었고, 계속해서 뭐 최근에 조금 반등이 나는데, 근데 이게 어쨌든 올해 또 실손보험료 인상이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해졌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의료비가 너무 증가를 하면은 이게 뭐 보험료 계속 올린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감당을 못 하게 되고, 보험료를 그러면 이제 해지하게 되고, 뭐 하여튼 그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제 손을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손보사도 손보사지만 생보사도 실손보험 있잖아요. 네네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네. 아, 생보사는 비중이 작구나. 네 그리고 종신보험 쪽은 손해율이 상당히 괜찮아요. 네. 종신보험이 많은 그러니까 종신보험은 생보사밖에 못 팔거든요. 라이센스상. 그렇겠죠.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섞이니까 이제 생보는 뭐 손해율이 한 80% 정도씩 나오고 네, 전체적으로. 아, 생보는 손해율이 80%예요? 네. 훨씬 좋네요, 손보보다. 손보는 90% 넘죠, 지금. 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손만 떼놓고 봤을 때 120 정도, 130 정도 되는 거고, 네. 저는 뭐, 전반적으로 지금 생보도 그렇고, 손보도 그렇고, 네. 실적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거의 바닥은 잡았다. 그러니까, 손보사들도 19년도에 실적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네네. 네. 그게 이제 바닥을 잡고 2020년에 뭐 YOY로 30% 이상 네. 증이익이 났고 실제로 이제 뭐 올해도 일부 좀 증이익이 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나 외에 다른 생명보험 말고 네. 손해보험사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네네네. 거죠. 네. 네, 손해보험사. 이거 사실 생명보험이랑 손해보험은 좀 그나마 들어는 봤는데 네. 재보험은 뭔가요? 재보험은 재에다 드는 보험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아, 죄송합니다. RE, 네. 다시 드는 보험이다. 네. 보험사들의 보험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회사가 유일합니다. 아. 독과점이죠, 사실상. 네. 코리안리라고. 아, 들어봤어요. 네, 거기가 유일한 국내 전업 재보험사고요. 네. 나머지는 뭐 스위스리나 미니그리나 이제 해외 보험사들이 조금 재보험사들이 조금 있는데 뭐 시장 점유율 대부분은 코리안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코리안리가 유일한 상장사고 상장사이자 유일한 전업 재보사. 네, 전업재보사. 네. 아, 리가 그 리구나.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RE. 네. 그럼 이곳은 네. 여기 앞에 있는 회사들의 손해율이 개선되면 여기가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있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또 크게 나누면은 가계성, 가계. 그러니까 네. 우리 그냥 일반 뭐 네. 하우스홀드, 네. 가계성, 기업성, 해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거든요. 아, 네. 가계성은 이제 말씀드렸던 장기보험, 종신보험, 건강보험들 하고 자동차보험 네. 이걸 가계성이라고 그러고 이제 기업성은 해상 화재보험들 이런 것들을 이제 특종보험, 네. 배상책임보험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성을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는 다 섞여 있습니다. 사실 해외인 건 다 해외로 좀 넣고 있어요. 아, 네. 국내가 아닌 거 전부. 네. 네. 그래서 해외 쪽인데 지금 가계성이 한 40%에서 50% 정도가 돼요. 보험료 기준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어떤 일반 생보 손보사들 원수보험사라고 하거든요. 네. 원수사들과 어느 정도 연동은 됩니다. 어느 정도 손해율이. 그리고 근데 이제 기업성이나 해외는 조금 다르고요. 특히 해외는. 네. 근데 이제 기업성은 한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다 해외예요. 해외 네. 쪽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계속. 네. 코리안리가 우리나라 회사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해외 것도 재보험을 받아준다는 거죠? 네네, 해외에 가서 네. 댐을, 예를 들어 댐이다. 댐을 이제 원보사가 이제 수재를 한 거를 네. 이제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나 이런 데다 출제를 또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네. 그 보험에 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보험료가 네. 그러면 기업이나 그런 댐에서부터 보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런 셈인 거죠. B2B인 거죠. B2C가 아니라. 네. 그래서 여기도 괜찮아지고 있어요. 일단 말씀드렸지만 네. 여기는 또 바닥을 집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여기도 당연히 금리 영향이 있고요. 네. 얘네도 채권을 사야 돼요. 결국 모든 보험사는 네. 채권 위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조상. 그래서 가계성이 조금 나아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 네. 뭐 기업성은 사실 매년 좀 변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태풍이 심하게 불었다. 네. 그러면 이제 갑자기 고액 사고가 터지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는 1년 단위 갱신이기 때문에 올해 안 좋으면 내년 좋고 뭐 좀 이게 할인 할증이 이렇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네네. 기업성 해외에는 일단 재보험 그러니까 보험 요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보험료를 산출할 때 기본이 되는 어떤 그 레이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한 18년 하반기 정도부터 해서 상승을 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험 요율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네. 이거 요율이라는 건 좋아지면은 좋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글로벌 요율이 상승을 계속하고 있고요. 요인은 뭐예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일단 대체 자본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대체 자본이라면 이제 캣본드라 그래서 대재 채권 이런 부분들 발행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대재해 네네네, 채권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재해를 대상으로 하는. 네네네. 재해에다가 베팅을 하는 거죠. 파생 상품인 거죠. 네. 네. 대재해 채권이 이제 발행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 원수 보험사들 아까 말씀드렸던 네. 생명보험, 손해보험사들 글로벌리 그 보험사들의 재보험 니즈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라고 보시면은 뭐 공급자 대비해서 수요자가 많아지니까 네. 재보험료율이 상승하고 말씀드렸다시피 해외가 한 30% 정도 30에서 4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요율 상승이 되면은 이게 1년 단위 갱신이거든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탑라인 매출 단에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여기 생보사나 손보사들은 네. 그럼 자기가 부담 안는 거는 없어요? 다 재보험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일부 부담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일부는 출제를 해서 이제 리스크를 해지를 하는 거죠. 아, 나눠져 있구나. 네네. 그렇게 해서 해지를 하고 코리안리도 네. 제재보험으로 또 다른 재보험사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리스크를 스프레드를 시켜요. 네. 글로벌리. 아. 그게 있고요. 그래서 그럼 보험사들의 이익이라는 거는 어느 한 곳만, 그러니까 보험사가 예를 들어서 10곳이 있으면 한 군데가 이익이 10배 나고 이런 거는 좀 어렵겠네요. 그런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다 위험이 서로 얽혀 있으면. 그쵸? 그런 것도 있고, 받아주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10배, 10배요? 10배 성장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있는 상황에서 네. 파이가 정해져 있는데 그냥 그 안에 금리가 개선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네. 뭐, 성장적인 요소는 없나요? 성장적인 요소, 보험료도 계속 성장을 합니다. 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료가, 네. 뭐, 지금 차량 운행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만 해도 그냥, 네. 뭐, 물론 사고가 안 나면 좀 내려가는 해도 네, 있고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 따라서 올라가잖아요. 정비수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게 네. 있고 또 뭐 의료비도 계속 상승을 하잖아요. 네. 그럼 뭐 10년 전 대비해서 지금 당연히 의료비가 상승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만큼이 다 보험료에 반영이 되고요. 아. 그래서 뭐 자연적인 어떤 구조적인 성장인 부분도 있고 네. 이제 뭐 투자 같은 경우는 금리라는 이제 팩터가 있는 거죠. 이거는 매출은 그냥 계속 느네요. 네. 인플레 때문에. 네, 그렇죠. 조금씩 계속. 맞습니다. 그리고 뭐 본인들이 좀 새로운 뭐 보험 상품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그로스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네. 또 해외 이렇게 진출해서 코리안리처럼 뭐 매출이 늘어나는 그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성장이 막 무슨 뭐 정말 그 뭐 카카오나 아니 카카오 회사 이름 말하면 안 되나 하여튼 말해도 되죠. 아, 네. 그런 데처럼 네 그런 네. 데처럼 막 네. 성장주는 아니에요. 분류돼 가치주잖아요. 보험주는 네. 대표적으로. 그래서 네, 뭐 엄청난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 그러면 이거는 보험주라는 건 기본 태생적으로 가치주의 느낌이잖아요. 네, 네. 뭐 금융이 다 그렇지만 네, 네, 네. 가치주라는 건 네. 어쨌거나 같이 네. 쌀 때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아까 얘기하셨는 게 다 올랐다고. 생보사들은 많이 올랐는데 네. 손보사들이나 재보험사는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보 재보험사를 추천을 드려요. 지금. 코리안리는 안 올랐네요. 네,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가 배당이 한 6% 정도 나오고요. 여기는. 그래서 보험사들의 투자하시는 포인트는 네. 뭐 기본적으로 뭐 말씀하셨던 밸류에이션 측면과 또 안정적인 배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투자자분들이 사실 모든 포트폴리오의 100%를 다 고성장에 다 쏟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좀 그렇죠. 리스키한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롯데 손해보험 뭔 일이 있어요? 롯데는 저희가 커버는 하진 않는데요. 아, 네. 네, 거기는 네, 커버하지 않기 때문에 코멘트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 네. DB 손해보험을 제일 추천드립니다. 저는. 네. 입장에서는. 롯데 손해보험 뭔 일 있는 것처럼 차트가 막 그렇게 돼서. 네, 좀 네. 최근에 이슈가 있긴 있었죠. 네, DB 손해보험. 네. 최근에 조금 올랐고요. 네. 그래서 여전히 좀 그러네요. 네. 그 쇼크 받고 거기 그 자리에 코로나 가격이 아직 여전히 남아 있네요. 네, 코로나 이전 가격을 회복도 못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는 작년에 어쨌든 막 코로나 관련주, 네. 뭐 언택트, 뭐 그리고 반도체도 뭐 빅사이클, 뭐 기타 네. 등 제가 아는 바가 크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다른 회사들은 워낙에 그런 모멘텀들이 좋았는데 네. 손보사들은 그냥 이익의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온다 정도의 멘트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투자 매력이 떨어져서 좀 언더퍼폼한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성장주에서 좀 가치주로 조금 뭐 관심이 조금 돌아서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금리 오르면서. 그러면은 전 충분히 리레이팅이 가능하다. 네. 지금 좀 담아봐도 괜찮겠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배당 수익률이 4, 5% 정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그러니까요. 지금 제 목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업사이드가 한 40%는 최소한 있어. DB 손해보험요? 네, DB 목표가 얼마인가요? DB 손해보험. 지금 68,000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4만 원대인 것 네, 같은데. 네, 거의 50% 가까이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68,000원이 지금 4만 얼마를 생각을 하시면은 네. 엄청 높다, 왜 이렇게 높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네. 차트를 좀 이렇게 길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밴드였어요. 거기 왔다 네, 갔다 네. 하던 가격이네. 네, 네. 원래 그 정도가 적정 밸류예요. 근데 지금 좀 수급적으로도 좀 불리한 부분이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좀 투자 심리도 좀 아까 말씀드린 실손보험이나 여러 가지로 좀 위축되는 부분, 그리고 금리가 좀 빠지면서 네. 위축된 부분인데, 이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금리도 뭐 우상향을 하고, 그리고 저기 뭐 실손 관련돼서도 보험료도 인상하고, 그리고 네. 정부에서 이제 대책도 마련하고 하면은 투자 심리도 바닥이고, 네. 뭐 이익도 바닥을 찍었으니 이제 반등을 하지 않겠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험, 실손보험에 대해서 네. 요즘에 원래 제가 보험 광고나 이런 거 보면 GA나 이런 데서 네네네네. 하잖아요. 네네. 보면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라는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네, 맞습니다. 아, 뭔가 이거를 더 주나 봐요. 4세대로 바꾸면. 아, 뭐 수수료를. 네네. 그거는 이제 회사 방침이기 때문에 제가 네네.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네네. 근데 이제 좀 아무래도 조금 권장을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이제 옛날 실손들이 지금 손해율이 말씀드렸던 130%, 140%씩 네. 되는데 이거를 기왕에 좀 해제를 하고 신실손으로 갈아타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좋고 그쵸. 제가 봤을 때 계약자 입장에서도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신실손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네. 판매하는 실손보험은 이제 보험료가 이제 만약에 올해 내가 보험금을 많이 탔다. 네. 치료를 많이 받았다. 그럼 내년에 보험료 오르고. 자동차 보험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람마다 할증 할인이 정해진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 해년도에 만약에 치료를 많이 받으셨으면 내년에 보험료가 좀 오르고, 네. 내년에는 별로 치료 많이 안 받으셨으면, 별로 안 아프셨으면, 네. 또 내년에는 또 보험료가 떨어지고, 할인 할증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약자분들한테도 그게 유리합니다. 제가 보기에. 알겠습니다. 연고님은 처음 들어와서부터 계속 보험만 하셨어요? 저는 보험회사를 다녔습니다. 진짜요? 이전 직장이 보험회사를 다녔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이 증권사에서 은행보험 쪽을 했었죠. 네. 하여튼 오늘 또 이렇게 보험업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